몇 년 전 전철을 타고 합창 연습을 하러 갈 때였습니다. 저는 중도실명이라 예전에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오가던 길들은 흰 지팡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길을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을 피하거나 자전거나 자동차를 피해서 옆으로 비켜 있다가 걸어가려고 할 때는 조금 헷갈려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니던 그 길 속에서 저를 보았던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전철역까지 가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전철의 1-1이나 1-4 같은 경우, 그곳에는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크린 도어에 있는 점자를 읽고 그 자리에 서곤 합니다. 물론 발밑에 점자 블록이 있어서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미처 점자 블록을 밟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스크린 도어에 있는 점자를 손으로 더듬어 확인을 하고 멈춰섰다 전철을 타곤 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내리고 올라타서 조용히 지팡이로 움직여 보니까 사람들의 발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아, 여긴 비었구나 생각을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가방 속에 있던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mp3인 책마루를 꺼내서 이어폰을 꽂고 열심히 음원을 듣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주변에 재능 기부를 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음원이 제작되고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외우고 또 익혀서 함께 모여 합창을 하고, 저는 시각장애인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코러스라고 시각장애인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국내외 유일의 합창단입니다. 열심히 음원을 듣고 외우고 갈 때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서 다시 듣고 외우면서 갈 때였습니다.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앉아가는 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저는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서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일이 많아서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앉습니다. 보행 교육을 받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많으시는 어른들이 계시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가지는 마세요. 웬만하면 염치불구하고 자리를 앉아서 가는 게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니까 앉아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 앉아서 가곤 했습니다. 전철이 흔들리고 누군가가 제 발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중심을 잡느라고 누군가 그랬구나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음원을 듣고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제 발을 건드렸는 느낌이 왔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중심 잡는 게 꽤 힘드신 모양이네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저 음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제 정갱이를 구두발로 걷어찼습니다. 곧 이어서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화가 나신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게, 멀쩡한 게 왜 여기 앉아있냐고,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이어폰을 빼고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재빨리게 가방 속에 접어두었던 지팡이를 꺼내서 후두둑 피웠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아서 앞에 어르신이 서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죄송합니다. 얼른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분이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냥 앉아요. 그냥 앉아서 가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를 자꾸 끌어당겨서 저는 다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민망해서 그곳에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없으셔서 딴 칸으로 건너가셨던 모양입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철문이 열려서 저는 일단 내렸습니다. 얼마 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가 전철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각장애인이 제게 다가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원 씨는 그냥 보면 시각장애인 같지 않아요. 멋 부리느라고 색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시각장애인이 말을 했습니다. 명원 씨, 지팡이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지팡이는 접어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책마루를 통해서 뭔가 듣고 있었어요. 그 시각장애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젊은 사람이 노약자 장애인석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노인네가 그렇게 벼락을 쳤구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줬어요. 시각장애인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길을 걸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야.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도 자리에 앉았을 때도 절대로 접으면 안 돼. 그대로 펼치고 있어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지를 알고 시비를 걸지 않거든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길을 걸을 때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전철을 탈 때든지 늘 지팡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흰 지팡이는 저의 볼 수 없는 두 눈을 대신하는 또 다른 눈입니다. 흰 지팡이를 통해서 바닥을 감지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흰 지팡이를 들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어쨌든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늘 지팡이를 펴고 걸어 다니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물론 수업을 들을 때나 장애인 콜택시를 탔을 때는 접어서 가방에 넣거나 옆에 의자에 놓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밖에 나서면 저는 늘 지팡이를 펴고 다닙니다. 시각장애를 겪으면서 지팡이 없이 다닐 때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서 있는 트럭 적재함에 목이 걸리기도 하고 공사 현장에 쳐놓은 줄을 보지 못해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위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고 공사장에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 저는 맨홀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에게 흰 지팡이는 참 고마운 또 다른 눈입니다. 흰 지팡이 교육을 받고 시지파를 활용하면서 독립보행도 하고 자립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도구입니다. 이제 다시는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지팡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어두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그 사람도 알아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